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은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칸블루 안치홍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요 일산에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해가 떴어요. 네, 어제 저녁까지도 진짜 비가 무섭게 오다가 지금은 비구름이 약간 충청도 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비 오고 있는 곳 있으시면 또 비 대비에 또 이제 폭우 대비에 또 만전을 기하시기를 또 바라면서 또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200개 넘는 톡 이 시작과 함께 또 남겨주셨는데요. 요즘에 뭐 SSG가 뭐 얘기도 많이 지금 있고 뭐 KT 위즈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나누시면서 또 방송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어제 위원님도 이거 보셨어요? 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요즘 구단 매각에 대한 썰들이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랬을 때 정식으로 인수 논의가 오간 구단은 그냥 일단 요거는 썰입니다. 썰.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썰인데 정식으로 인수 논의가 오간 구단이 이제 기아 그리고 이제 KT 그리고 MOU 정도로 이제 오간 구단이 한화와 두산 뭐 요 정도로 이제 구단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이제 이런 구단들은 야구단으로 인한 홍보 효과가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구단이 인수하기를 좀 바라는 그런 구단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중에서 이제 KT는 잘 모르겠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SSG 인수했을 때 SK가 SSG로 이제 넘어갈 때 그때도 얘기를 살짝 듣긴 했었거든요.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구단 인수를 좀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님 이거 보시고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번 SSG가 인수하고 나서 좀 시너지 효과 나는 거 보고 관심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이거는 그냥 진짜 얘기가 오고 간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썰에 끝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루어지기 좀 쉽지 않을 이렇게 것이다. 매각하고 이렇게 인수하고 하는 게 이게 뭐 말이 쉽지 진짜 엄청 큰 그건데. 그쵸. 그러니까 SSG 같은 경우도 SK 인수할 때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뭐 나오고 있죠. 힐러리님이 기아는 축구 있어서 굳이 뭐 축구도 뭐 기아 현대 뭐 현대모터스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홍보 효과보다도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기아가 유난히 축구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또 하셨죠. 네. 지금 뭐 KT 같은 경우에도 우승 한 차례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인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 급한 구단은 기아, NC, KT? NC랑 KT가 급한가? 빨리 팔고 싶어서 그러나? NC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인수할 때, 맨 처음에 창단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김택진 구단주가 본인 사비로 운영을 해도 이거 몇십 년 운영할 수 있다. 100년 운영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뭐 사정이 급한 거는 아니고 절대 안 나간다고 못 박은 구단이 이제 롯데와 삼성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 이제 부산경제를 또 이제 소비재 기업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삼성도 뭐 8년 전?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매각할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위원님은 뭐 보니까 세 기업이 또 진지하게 논의 중이래요. 한국 야쿠르트, 뭐 부영, 현대백화점. 부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히어로즈 사태 때 그때 또 인수를 원했던 걸로 또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쿠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재 구단이기 때문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요 전체적으로 좀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은 보시는 건가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NCKT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인 충격이네요. 예, 야구단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어렵게 들어왔는데 그게 10년 됐나요? 10년도 안. NC 같은 경우는 몇 년도야? 그죠. 11년에 제가 창단한 걸로 또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겨우 뭐 10년 된 구단인데 벌써 뭐 이런 얘기가. KT는 지금 15년도부터 그렇죠. 이제 합류했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은 좀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네. 뭐 KT는 아무래도 공기업이라 뭐 이런 얘기를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막상 발 들여나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야구계 전망이 좀 좋지 못해서 발을 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이 구단 운영을 원하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뭐 전체적으로 야구 산업을 위해서는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관심이 많고
뭐 여기 좀 뭐 한국 야쿠르트, 부영, 뭐 현대백화점, 네. 그 외에도 뭐 하림, 농심, 대림. 하림 같은 경우는 하림하고 오리온, 네이버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정말 관심이 많은 뭐 그런 기업들이고. 그렇죠. 네. 운영을 하고 싶고 또 야구단을 만들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는 정말로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제 하루빨리 이걸 매각하고 싶어한다는 뭐 그런 구단이 있다라는 거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보면은 특히나 이제 NC 같은 경우는 그 야구 쪽인 홍보는 야구로 인한 홍보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외적으로 사실은 그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좀 많잖아요. 예, 이게 이제 좀 그 기업 이미지에 좀 그 치명타가 아닌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주주총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손아섭 선수 사온 거, 뭐 박건호 선수 사온 거 이제 주주분들께서 아니, 이 주가나 살리지 아니면 뭐 게임을 잘 만들지 야구단 운영하면서 뭐 몇십억씩 이제 선수들 사온다고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게 최근에 또 주주총회 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야구단을 운영한다는 게 이제 기업에 어떤 이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인지 1대1로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재 SSG가 사실은 SK가 뭐 국내 재계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제 SSG에 넘기고 이제 야구단을 이제 넘겼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야구단 적자가 심한 걸로 아는데 왜 사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국내에서 10개 구단만 10개 기업만 가질 수 있다는 그 이미지 제고 효과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걸로 어떻게 해서든 뭐 흑자를 노리고 이 야구단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 정서상 어렵죠. 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사회적으로 좀 돌려줄 수 있는 뭐 이런 책임감들을 가지고 운영을 지금 야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흑자 생각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뭐 말 그대로 몸값은 더 커지고 운영비는 더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더 그 적자 보는 액수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을 텐데 뭐 그럼에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리 많은 그 적자가 나더라도 야구단을 운영할 정도의 회사라면 정말 탄탄하다는 그런 이미지도 또 분명히 심어줄 수 있고 그렇죠. 큰 기업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맞아. 뭐 이런 이미지 이런 게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구단주들 혹은 이제 그 기업 총수들의 의지가 강한 기업들이 지금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구단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인생의 목표인 그런 분들도 또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야구계로 봤을 때는 뭐 운영 의지가 있는 팀으로 뭐 넘어가는 것도 뭐 나쁜 일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더 이상 듭니다. 추가 창단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10개 팀도 뭐 많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정말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더 추가적인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관심이 많다고 하는 뭐 한국 야쿠르트라든지 뭐 부영이라든지 하림, 농심 그 외에 뭐 오리온 뭐 기타 등등 이런 팀들이 옛날처럼 그 실업 야구, 실업 리그 그러니까 독립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고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 실업 야구는 프로야구 바로 밑에예요. 그래서 실업 야구는 다 기업들이 다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진짜 직원들이야. 근데 이제 야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급여도 받고 그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옛날 그 실업 야구 리그도 실업 리그도 이제 만들면은 이분들이 좀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선수들도 굳이 프로야구가 아니고 또 드래프트에서 떨어지거나 좀 실망하는 선수들도 실업야구를 통해서 본인의 또 이 삶도 이어갈 수도 있고 또 직업도 선택할 수. 옛날에 야구하셨던 분들 보면 옛날에 그 내가 굉장히 어릴 때는 뭐 한국전력, 농협, 제일은행 뭐 이런 데들이 되게 실업야구 있어. 그분들이 그 당시에 프로야구에 가지 못하고 실업야구에 입단을 해서 지금 무슨 은행장, 뭐 엄청 높은 거기까지 올라갔지 몇 년도에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벌써 그런 경우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야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네요. 이제 지금은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야구에서 만약에 프로야구에서 은퇴를 하거나 여기서 이제 도태가 되면 그 다음에 본인의 삶을 찾아가는 그 직업 선택이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지도자, 아마 지도자 아니면 뭐 사실 뭐 방송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뭐 해설위원이라든지 뭐 야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그동안의 업적이라든지 그렇죠. 인지도가 낮으면 또 그건 또 어려운 그런 거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결국 이제 독립리그인데 이건 독립리그는 말 그대로 지금 돈을 지불을 내가면서, 하고 그쵸. 야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사실은 독립리그 운영하는데 그 뒤에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와주기는 하는데 사실 그걸로는 역부족이죠. 그러네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이 구단 인수를 원하는 팀들이 많다라는 점은 일단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자이언츠도 실업야구 그땐 지금의 롯데랑은 전혀 다른 최강팀이라고 들었습니다만 MJJ님 예전에 그 한국 화장품 막 이런 맞아, 팀도 맞아. 있었고, 맞아. 현대 피닉스에서 이제 이게 온 거잖아. 넘어온 거잖아요. 구단으로 유니콘스로. 포항제철 포철도 있었어. 포스틸. 포스틸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요. 있었고. 기억이 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이 매각설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또 언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다뤄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두산 베어스의 약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죠. 이제 꿈틀대는 미라클 두산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어느덧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또 찾아왔습니다. 비는 아직 많이 오고 이 날씨도 덥지만 입추가 이제 지났어요. 입추가 지나가지고 이 가을이 찾아오면 또 강해지는 팀, 이 두산 베어스의 역량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하위권을 맴돌다 지금 이제 5위를 향해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두산 현재 43승 2무 51패, 아직까지 5할 승률에는 많이 남았지만 6위를 달리면서 5위 기아와 4.5경기 차까지 이제 좁힌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저력 있는 팀. 사실 올해는 이 김태형 감독도 올해는 진짜 힘들다. 올해는 뭐 눈에 띄는 시즌도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후반기에 접어들자 또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력 상대인 기아가 NC, SSG, 한화, 두산을 상대로 4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여지를 준 것도 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올해도 두산 베어스 이 미라클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주제 저희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클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힘들 것 같고 끝까지 기아랑 이제 뭐 순위 싸움을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리 두산이라 하여도 특히나 이제 그 마운드 쪽이 확실히 좀 불안합니다. 네, 그런 점이 지난 시즌은 정말로 미란다라는 확실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컸는데 그런 선수들이 좀 없다는 게 두산이 물론 지금도 잘 따라가고 있지만 근데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또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산 팬들이 끝까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아를 좀 뒤집기는 5위 자리까지 차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4.5경기 차 지금 맞대결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기 때문에 격차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 뭐 톨비님께서도 진짜 두산은 징글징글한 팀입니다. 저번 기아 3연전 하는 거 보니 매년 이맘때면 DNA가 꿈틀대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역시 김태형 감독에겐 포기란 없음 맞대결 다 잡으려고 이를 악문 분위기였다. 삼성사랑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LLK님도 두산 기아랑 동률됐으면 좋겠어요. 기아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꿀잼 팝콘각이라 사실 이제 순위 싸움이 5위까지 어느 정도 좀 고착화가 되면서 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산이 한번 좀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시즌 김태형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 아니겠습니까? 2015년부터 이 팀을 이끌고 있는 김태형 감독 다음 시즌 거취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최근에 또 인터뷰에서 제가 그거 봤거든요. 뭐 내년에 뭐 마운드 뭐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뭔가 이 거취에 대한 변화가 아니야, 있을 것인가? 전혀 아니에요. 김태형 감독 스타일이 본인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뭐 엉뚱한 질문들 만약에 인터뷰하는데 엉뚱한 질문도 하잖아. 그러면 뭐 질문이 뭐 이래? 네.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네. 그냥 대놓고 얘기해. 그래서 그걸 왜 자기한테 묻냐? 이게
꼭 이제 팀을 옮기겠다는 건 아니야. 아직까지 자기는 이제 올해가 끝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그거는 네네.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구단과 얘기를 해야지 그건 나랑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지금 7년 동안 한국 시리즈를 진출시킨 감독을 그렇죠. 한 해 그 포스시즌에 만약에 못 나간다면 이게 명분이 되나 싶어요 나는. 아 뭐 당연히 두산 베어스는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이 만약에 옮긴다고 한다면 더 큰 뭐 제안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두산 베어스가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지. 왜냐면은 두산이 그 제시하는 조건보다도 김태형 감독 원하는 구단이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지. 네, 네. 좋은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좋은 대우, 좋은 조건이 있는 팀에 가는 거는 맞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두산도 놓치기 싫은 정말 감독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많은 팀들이 보면은 감독들의 그 성향 대부분 요즘 들어서는 이제 최근에는 뭐 형님 리더십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소통이 잘 되는 젊은 감독 아니면 이제 뭐 외국인 감독 뭐 이렇잖아. 네. 그게 김태형 감독은 약간 확실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선수단을 휘어잡는 그 장악 능력이 있어. 네. 옛날 야구다 옛날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요즘 뭐 세대처럼 야구를 하는데 김태형 감독만큼 성적낸 감독이 있냐고? 없죠. 아니라고. 김태형 감독은 어떤 구단이든 매력적인 카드예요. 진짜.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올해 정말 역대 최고로 FA 선수들이 많이 올해 지금 신청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어떤 FA 선수들보다도 인기가 더 많을 걸. 아, 김태형 감독의 이 거취에 진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 개인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우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이 팀에서 이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사실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말 좋은 성적을 냈지만 꾸준히 전력 유출이 또 있었던 팀이고 김태형 감독이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표시한 것도 최근에는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영입을 원하는 팀이라면 뭐 그런 뭐 누구 사주겠다, FA 누구 영입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쉽지는 않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도상현을 사겠다. 네. 뭐 100억에 사겠다. 뭐 일단 뭐 금액이 아니라 도상현은 반드시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했는데 뭐 다른 구단이 더 좋은 조건에서 뺏길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그거는. 근데 이제 감독이 타 팀과 이제 감독 그 계약을 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 3년에 10억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 네. 연봉하고 계약.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자기가 이제 자기의 힘을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칭 스텝의 수 이제 자기 그 사단이라고 참모들이 하죠. 이제 네. 자기 이제 그 사단들 몇 명은 이제 자기가 데려오겠다 몇 자리는 그래서 그 뭐 1군 3명 2군 뭐 2명 아니면 뭐 총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2군 감독은 자기 사람으로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SK 이제 김성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코칭 그 사단들이 우르르 옮기잖아. 감독님이 그렇죠. 옮기면 이제 하나로 가셨을 때도 거기 그 수많은 SK 출신 코치들이 전부 다 하나로 다 가듯이.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 그러네요. 그런 이제 대우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물미우님 두산의 이런 미라클한 성적은 김태형 감독의 목도 크지만 김태룡 단장 외 최강 프런트의 지원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팀에서도 두산과 같은 성적을 단기간에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의견도 또 있기는 하네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두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마케팅 팀 직원, 홍보팀, 운영팀 만약에 마케팅 팀 뭐 이렇게 팀 그 부서의 직원이 네. 한 3명 정도밖에 없어. 왜 이렇게 적어요? 근데 다른 데는 8명, 11명 막 이렇게 있어. 일당백이네요 거의. 네. 근데도 이렇게 성적을 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확정된 그 인원 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들 팀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두산이 작고 근데도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야. 아, 프런트의 역량도 확실히 무시를 할 수는 근데 없겠네요. 이제 또 이제 먼 지방 구단 이제 그 직원 팀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 서울권 팀들이고 수도권 팀들의 그게 진짜 큰 힘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NC 같은 경우, 뭐 KT 같은 경우는 KT 뭐 수도권 팀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기존의 팬덤이 좀 없잖아. 네, NC도 마찬가지고
그런 팀들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 마케팅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 어떻게 그래? 관중 수 자체가 아예 달라버리는데.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두산이 선수들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잘했지만 김태형 감독뿐만 아니라 김태룡 단장을 필두로 프론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진짜 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거지. 이게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죠. 안 되거든요. 네네네, 공감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산 베어스가 전반기 성적과 또 후반기 성적이 좀 다르잖아요. 이 달라진 점, 위원님 뭐 보시기에는 어느 점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이 두산 베어스? 생각보다 저는 이제 두산이 잘했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두산하고 최근에 붙었던 팀들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이게 더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현장에서는 아무리 게임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 과정도 너무 좋아. 근데 패하는 경기가 있어. 그런 경기가 있는 반면에 뭐 속된 말로 야 그냥 뭐 이기라고 줘도 얘네들 못 이기네 하는 팀들 스스로 계속 막 그쵸, 그런 경기 그런 있죠. 경기들이 네. 있거든. 네. 그런 경기는 제가 이제 뭐 대조적으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기는 시즌 내내 나옵니다. 정말 내내 나오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지금 두산과 기아가 만약에 5강 싸움을 한다고 하면 네. 결국 나중에는 그 한 두 경기 세 경기 그게 이제 생각이 나. 아, 그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느낌. 그때 그 경기를 잡았어야 돼라는 경기들이 다 후회가 다 남고 그러게요. 다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해 주시니까 딱 느낌이 옵니다. 이 두산은 참 결정적일 때, 중요한 시기 때 잘하는 팀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이 두산 베어스가 특히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 클러치 상황에 또 잘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런 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죠? 아유, 참 이게 미스테리합니다. 네, 그거는 그냥 선수가 어떻게 잘 스스로 잘 이겨내 가지고 이제 경기를 잘 풀어가는 게 뭐 이유 아닌 이유인데 그거 말고는 사실은 없거든요. 네. 뭐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10분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그 승리의 확률 그리고 성공의 확률이 높냐 이걸 데이터를 갖고 기용도 하기는 하지만 그게 100%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컨디션 만약에 3타수 3안타를 치고 있는 선수가 이제 9회 만약에 끝내기 찬스야. 근데 이 선수가 끝내기 찬스 때 기록을 데이터를 보니까 1할밖에 안 돼. 네. 그럼 바꿔야 돼? 아니잖아. 앞앞 3안타를 쳤는데 타격감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게요. 네. 이 두산 베어스는 진짜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럼 좀 팀 문화라고 해야 될까? 좀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 어렵다 싶은데 또 다시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나면 최고점에 가 있어. 올해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렵다 하는데 결국 올해는 어려울지언정 내년이 또 기대가 되는 팀. 맞아요. 또 경쟁을 어쨌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또 두산 기대가 베어스라는 팀의 역량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또 의견들 나눠주고 계십니다. 뭐 김태형 감독의 승부사 기질 플러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갔던 그 경험 때문이 아닐까요? 라는 또 의견도 있고 마운드 운영도 빨래 야구식으로 쥐어짜서 하는데 신기하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 선발 투수 3명을 가지고 이제 포스트 시즌을 굴리는데 결국엔 또 한국 시리즈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KT가 선발진이 탄탄했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거기까지 간 것만으로 해도 참 두산 베어스라는 팀이 얼마나 저력이 있고 강한 팀인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김태형 감독의 선수 보는 눈이 남다른 것 같아요. 블루님 얘기를 그렇죠. 하셨어요. 이런 건 데이터로 어떻게 볼 수 없죠. 감독의 경험인 거죠. 그동안의 경험. 참 신기하다. 네네. 볼까요 또? SSG 1위 원동력은 두산전의 박성환 더블 플레이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도 이 경기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요런 경기들이 이 시즌 끝나고 나서 혹은 이제 순위 경쟁에 뭐 한두 경기 차이로 뭐 뒤지고 있을 때 참 생각나는 그런 경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뭐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최충현 선수의 폭투로 경기가 끝나버렸잖아요. 뭐 이런 경기들 아쉬운 경기들이 다 있거든 팀들마다. 보물미우님 두산의 가을 야구 진출 여부는 기아가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선발이 탄탄해서 작년 같은 기적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하셨는데 반대로 뒤가 좀 지금 불안하죠. 네.
뒤가 이제 불안하기 아니 시작했잖아요. 앞이 괜찮아지니까 이제 외국인 투수도 이제 왔잖아요. 앞이 괜찮아지니까 또 뒤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 참 야구가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나 또 해결이 네. 되면 뭐 하나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오늘 SSG 그 시구가 AI라고 해야 되나요? 가상인간? 그쵸. 가상인간이 또 시구를 한대요. LYS7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신기합니다. 중계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새로운 또 시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얘기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자이언츠가 과연 이 김태형 감독을 품을 수 있을까? 지금 롯데 팬분들께서는 굉장히 바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능성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그건 뭐 롯데 팬들 입장에서야 뭐 진짜 어떤 감독 바꾸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니까요. 안달인데 뭐. 서튼 감독도 그렇고 또 이제 성민우 감독, 이 단장에 대한 또 여론도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글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가 너무 어렵다. 그쵸.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감독의 색깔이 또 너무 강한 이 사령탑은 또 팀에서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구단의 말을 잘 듣는 약간 뭐 허수아비 같은 감독을 뭐 앉혀놓는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면 까는 대로. 약간 프런트에 좀 이 색깔과 이 비슷한 그런 감독. 네. 프런트 색깔보다는 그냥 말 잘 듣는 감독. 뭐 그런 감독을 앉히려고 한다고 하면은 뭐 감독 그 누가 하겠어? 그렇죠. 그렇게 할 바에 안 하지. 그럼 그걸 누가 해? 그런 거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지. 아니 감독 앉혀놓고 아니 현장은 이제 뭐 최고 책임자인데 이제 맡겨놓는 거야 계약 기간 동안. 너 못하면 자르면 되잖아. 못하면은 네. 그렇지?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뭐 위에서 뭐 내일은 뭐 도상현 오늘 왜 안 쓴 거야? 뭐 내일은 김용철 써. 왜 김용철이 2군 가 있어? 뭐 올려 뭐 이런 거 감독의 매니저지 뭐 그냥 말 그대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냐. 사회냐구나 가능한 얘기지. 참 어렵네요. 네, 꾸꾸엄마님 작년에 서튼 감독을 바꿨을 때 롯데는 뭔가 바뀔 것 같았는데 올해 보니 또 똑같잖아요. 이렇게 실망하시는 모습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는 게 현재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또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진짜 김태형 감독 거취가 궁금하기는 하네요. LYS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오프 시즌 최대어는 FA 선수가 아니라 또 감독이 아닐까라는 얘기 저희도 또 하게 됩니다. 원래 경기 전 배팅 연습은 홈팀이 먼저 쓰고 그다음 원정팀 아닌가요? 얘기를 하셨는데 잠실구장 5년째 볼보이하고 있는데 경기 전 배팅 연습 가장 오래 많이 진지하게 하는 팀이 또 두산이더라고요. 그런 팀의 문화가 강팀의 뿌리 아닐까요? 또 이런 의견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두산은 이제 스스로 이제 찾아서 하는 알아서 하는 그런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가 잡혀 있고 네. 키움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굳이 이제 뭐 코칭 스텝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그렇게 찾아서들 하고 앞으로는 모든 구단들이 다 그렇게 찾아서 하는 시스템이 이제는 자리를 곧 이제 잡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운동만 잘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가질 수 있는 시대예요. 특히나 프로야구, 프로 스포츠는 더더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또 이제 그 팀을 대표하는 예를 들어 김현수, 이정후, 기타 등등 이제 대표하는 선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루틴이 잡혀 있고 네. 또 그렇게 하는 거를 젊은 선수들이 이제 어린 선수들이 보면서 저 선배가 왜 잘하는지 왜 잘하는 걸까를 이렇게 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굳이 시키지 않아도 그 선수를 또 흉내내고 또 롤모델로서 삼고 이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또 그런 문화가 선순환이. 잡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이제는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뀔 겁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또 선수들도 스스로 찾아가는 이런 자율야구가 또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럼 저희 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롯데와 키움의 이 경기로 또 저희가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 히든카드 스트레일리 선수가 또 출격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이죠. 이제 LG 트윈스전 부산에서 열린 LG 트윈스전 이후 285일 만에 이 KBO 리그 무대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020 시즌에는 15승 4패 평균 자책점 2.50으로 활약을 했었던 스트레일리 선수. 지난해에는 10승 12패 4.07. 사실은 재계약에 조금 어려운 그런 성적을 또 남기면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한국 무대에 오게 됐습니다. 물론 뭐 위원님이 뭐 저번에도 한번 짚어주셨다시피 이런 대체 선수는 없다. 이런 급의 정말 좋은 대체 선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정도로 뭐 적응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일단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전혀 네. 문제 없죠. 스트렐리 선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수가 지금부터 던진 등판을 하는데 성적이 좋지 못한다. 네. 뭐 구속이 떨어져. 이건 이제 그 개인 기량 문제야. 기량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건 적응 문제는 아니야. 이 선수한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스텔리 선수.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KBO 리그에 입성한 선수라면은 뭐 처음에 좀 초반 부진이 아직 뭐 적응이 안 됐고 뭐 그러니까 뭐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있는데 스트레일리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네. 이게 만약에 진짜 뭐 구속 떨어지고 뭐 이러면 이거 뭐 기량 저하다. 이제 어렵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스트레일리 선수는 이제 올해 특히나 지금 남아 있는 시즌 어떻게 뭐 잘 보내느냐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면은 뭐 여전하다. 이 선수는 뭐 진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선수다.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내년까지 본 이제 이 영입이다, 재영입이다.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봐요. 네. 해주셨었는데 지금 사실 롯데도 바쁩니다. 8위에 머물러 있고 뭐 가을 야구 아직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신라 같은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선 연승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후반기 성적이 좋지를 못합니다. 15경기 3승 11패 1무 승률이 2할 1푼 4리니까 최하위에 처져 있거든요. 후반기 승률로만 따졌을 때 그랬을 때 야옹이님 아무리 스트레일리라도 점수를 내야 이기는데 어찌 이길까요? 다 빠져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악재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제는 이학주 선수랑 고승민 선수가 또 말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진,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또 그런 거고 롯데가 또 직격탄을 맞았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훈 선수, 정복은 선수, 서준원 선수 또 확진됐고 전준우 선수, 김원중 선수도 지금 확진됐고 뭐 이제 점점 복귀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겠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컨디션 관리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롯데가 어려움을 여러모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스트레일리 KBO 리그에서 어떤 선수로 또 기억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또 질문이 있네요. 어떤 선수로 기억을 하냐? 네, 2020 시즌 뭐 좋았을 때 그리고 2020 시즌 좋지 못했을 때. 스트레일리는 확실한 선발 투수죠. 저는 엄청 하여튼 투구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유인구도 많이 던지지 않아. 네. 바로바로 승부하는 그런 이미지가 제 기억에는 확실히 남아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제가 중계할 때도 많이 중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위원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또 투수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팀원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투수예요. 템포 빠르고 도망가지 않는 투수들 제일 좋아해. 그렇죠. 그렇죠. 안타 맞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전혀 신경도 안 써. 아니 투수 중에 안타 안 맞는 투수가 어디 있어. 근데 이렇게 좀 템포 빠르고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던지는 선수들을 다 좋아하고 선호하지. 맞습니다. 네. 근데 하필 오늘 맞대결 대상이 이제 리그 최고의 우완 투수인 안우진 선수와 또 맞대결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복귀 전 첫 상대로 조금 강한 상대를 또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안우진 선수 좀 넘어설 수 있을까? 롯데자이언츠 특히 타선이 사실 이제 뭐 선발 맞대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선수들 투수들이 상대하는 거는 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베스트 라인업 만들지 못하는 게 롯데한테는 악재죠. 그래서 투수력의 싸움보다는 전체적인 그 라인업을 보면은 키움이 훨씬 우세할 수밖에 없지. 지금 네. 뭐 다 빠졌잖아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롯데는. 그렇죠. 지금 네. 롯데의 코로나 악재 시즌 초 삼성이 주전 7명 빠졌던가 했던 그 불운을 롯데가 이 시점에서 겪는 느낌이다. 이게 시즌 초에 겪는 것과 지금 이제 순위 싸움이 정말 중요한 시즌 이 중반에 넘어간 요 시점에 겪는 거랑은 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쨌든 롯데자이언츠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이 스트레일리 선수의 호투가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이 스트레일리 선수는 첫 번째 등판이고요. 안우진 선수는 11승 5패 평균 자책점 2.2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승부 예측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좀 사실 기울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안우진 선수죠 당연히. 네네. 야 너무 많이 이기는데 지금 플러스 4네요. 또 다시 또 올라왔네. 네. 왜 이러지? 플러스 5까지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30승 25패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냥 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뭐.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뭐 한 경기를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막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게 안 좋아. 결과가 보면은 순리대로 풀어야지. 기존에 있는 선수를 가지고 해야지. 그 선수들이 또
그 선수들 중에 또 뭐 3연 타석 홈런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야구는 모르는 그건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네. 그거는. 아,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롯데자이언츠가 좀 분전을 펼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쭉 보니까요, 딴 구단들은 안 걸렸던데 롯데만 걸린 건가? 너굴너굴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참 이게 코로나 관리라는 게 뭐 이 팀별마다 좀 차이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현 시점에서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거의 뭐 의무적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은 그거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매뉴얼을. 그러니까 일단 몸에 이제 뭐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하면 일단 코로나 검사부터 받겠지.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컨디션이 좋은데 그걸 코를 굳이 쑤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죠, 사실은. 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롯데자이언츠인 것 같습니다. 네, 안호진 공을 쳐야 이기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다. 또 쿠쿠엄마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또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점대 초반에 지금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는 모르는 겁니다. 수비가 받쳐주고 투수 교체 등등 황동재가 폰트 이길 줄 알았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이 가자님, 치용형님, 최준용 팔 높이가 내려갔던데 이거 아픈 거 맞나요? 본인은 안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뻥이죠? 이런 질문 또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두 가지예요. 정말 아프거나 아니면 지쳤거나 몸이 힘들면 이제 사실은 그 팔로 이제 팔을 강하게 스윙을 하는 그런 그 포지션인데 네. 이게 지치게 되면은 몸을 쓰게 돼. 왜냐면 팔 힘이 떨어지니까. 그럼 당연히 몸을 쓰려면은 팔이 올라가려면은 팔 힘이 가중되는 범위가 그쵸. 더 큰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던지면 되거든. 네. 그래서 아프면은 요즘 근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나 요즘 선수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아프면 왜냐면 상관없죠. 굳이 네.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 아니면은 자기가 좀 제구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 조금 각도를 좀 조절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롯데가 안우진 내려갔을 때 승부 보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스트렐리가 6회까지 버티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오늘 경기 롯데자이언츠가 이 안우진 선수를 공략하기가 좀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트렐리 선수 또 오랜만에 복귀전인 만큼 또 롯데 팬분들께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피칭을 선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또 댓글 몇 개 또 소화를 해보고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수원레드는 평균 자책점이 현재 리그 5위인데 승수가 아직 4승이래요. 진짜. 옛날에 누구야? 제이콥 디그롬도 약간 그런 그쵸. 느낌 아니었니? 디그롬이 이제 9승으로 또 시즌을 마감할 뻔했었던 적도 있었죠. 1점대였나? 1점대, 2점대 초반 뭐 2점대 이랬었죠. 초반,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오히려 그걸 더 즐겨. 즐겨요?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사실 많이 있지는 않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즌 말미인데 5승이야 5승. 근데 뭐 2.02 이러면 이제 웃긴 거지 진짜. 진짜 잘 던지는 선수 아니야. 말도 안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승에 대한 그 팀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 승리라는 그 기록에 대해서는 좀 예전보다는 무게감이 좀 떨어졌죠. 내가 볼 땐 당연히 이닝이야. 이닝 소화가 제일 크다고 봐요. 이닝 소화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 선발 투수로서. 네. 그리고 중간 투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고가 시스템이 다 달라. 선발, 중간, 마무리가 다 다르거든. 네. 요즘은 뭐 몸만 풀어도 그게 고가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뭐. 그렇구나. 네. 윤성민 어워드 황태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예전에 진짜 윤성민 선수도 잘 던지고 나서 시즌 다 패왕 했었던 적이 또 있었거든요. 또 그거를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우진 선수도 전에 점수가 많이 나가지고 긴장감 떨어져서 점수를 내줬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꾹꼬머니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일 때 선수들은 좀 집중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나요, 위원님? 타이트한 경기는 당연히 그렇죠. 더 욕심나고 집중력.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선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난감해하는 질문이야. 답변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꼭 그렇게 해야 집중을 하냐? 야, 그러면은 뭐 점수 내주지 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네, 네. 모든 경기에 다 집중을 하지만 네. 그런 상황이 되거나 뭐 그런 경기가 이제 뭐 눈앞에 이제 딱 기다리고 있으면 더 그렇지. 사람인지라 더 그렇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 한번 또 나눠보고 또 얘기를 또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님, 얼마 전에 NPB에서 야쿠르트의 무리카미가 세계 최초 5연 타석 홈런 쳤던데 무라카미죠. 네. 그거는 거폭감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마 야구가 보시면은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일단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너무 이기는 야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덩치가 막 이만한 이제 뭐 예를 들어 LG 이재원 같은 좋은 덩치를 피지컬 갖고 있는 학생이 고3이다. 네. 걔는 삼진 4개를 먹더라도 그냥 휘둘러야지. 근데 보면 막 그런 애들이 막 번트 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 그게 이제 아마추어가 왜 힘드냐면은 그 이렇게 뭐 대학 진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하려면 그 기록이 어느 정도가 충족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쵸. 보니까.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기록을 또 맞춰줘야 돼. 투수들도 야수들도 타석수, 경기수, 타율 뭐 이런 걸 또 맞춰주고 뭐 이래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어려움이 뭐 있는 하나만 또 이렇게 잡기에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도기자님 시대 포구의 집은 괜찮으신지요? 얘기하셨어요. 하리모토님. 저는 상관없고요. 위원님 저 센터 어떻게 됐어요? 센터 괜찮아요? 센터 지금 난리 났어요. 어메 어떡하면 좋아. 물 빼야 돼요? 아니, 방을 빼야 돼. 아 방을 빼요. 방 빼게. 아이 뭐 진짜 방을 빼요. 어떻게 진짜로? 뻥이지. 똥? 아이 진짜로 믿으신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믿을 뻔했잖아요. 강북 쪽은 오히려 좀 피해가 좀 덜했던 괜찮았는데. 것 같아. 근데 강남 쪽이 좀 아무래도 비 피해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채팅창 보니까 지금 뭐 충청 쪽에서 다시 위로 중부지방 물폭탄 내려간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대전 포구인가 이런 얘기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충청 전북 포구고 이게 또 위로 올라온대요. 다시 힐러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비 피해 뭐 아까 시작할 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또 비 피해 없으시기를 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이만 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또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